매화는 내한테는 가장 큰 희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이 산골짜기에 꽃을 심어 꽃장마다 꽃 피우고 진고 보니까 내 젊음 다 어디가 아프고 주름만 남았네. TV 사람을 만나다 매실명인 홍쌍미 씨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 광양 매화마을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전 지난 5월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하늘거리는 매화꽃잎, 또 이 매화꽃잎 너머로 매실들을 익히고 있는 이 수천 개의 장독들, 또 유유히 흐르는 이 섬진강 물까지 한데 어우러져서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던 이 마을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곳에서 49년째 한결같은 매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돌산을 개간해 매화가 만발한 농장으로 일구고 매실을 가공해서 우리 밥상에 올려놓은 국가가 인정한 매실 장인 홍상리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실 수확도 끝났고 그래서 농군에게는 특히 매실 농사는 홍 선생님은 요즘이 좀 한가하시지 않나요? 그 농민은 네. 뭐 출퇴근도 없고 정년 퇴임도 없고 새벽도 밤중도 없는 게 바로 농사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금은 또 매화나무 가지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매화나무 가지치기도 엄청 사람이 많이 들고 좀 그 일이 많습니다. 여전히 바쁘시군요. 예. 처음에 뭐 나는 이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이렇게 내가 사람이 많이 오리라 뭐 내가 어떻게 낸주 막 이리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전혀 못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그리웠어. 네. 산속에 그 우리 집에 올라가는 길이 네네. 88다랑기 논이라요. 네. 다랑지 이런데 그 논두렁 길로 집에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이제 산 꼭대기. 정말로 난 이런 데 처음 봤거든. 네. 원래 그런데 안 사셨던 거죠? 뭐 전혀 보지 못했는. 결혼하시면서 그런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러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네. 하얀 흰 백합화가 한 소리 핀 거예요. 그 이듬해 여름에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뚝 한번 때려보니까 딴 사람 볼 때는 이게 이슬같이 보이는지 모르는데 나는 눈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가 때려놓고 보니까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이래 말했지. 외로운 산비탈에 홀로 핀 이 흰 백합화야. 네. 네 신세는 내 신세는 왜 이래 똑같노. 니는 네 향으로서 산천을 다 보듬지만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땀을 닦고 내려다보니 아픈 지리산이요 뒤는 배운산이요 가운데 흐르는 섬진 강물 새벽 안개가 솜털 이불을 덮어놓으냐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매화를 심으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보듬기겠지 꽃을 한번 심어봐 꽃이 피한 벌나비가 오듯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홍상리 선생 이꼬로 이제 매실 장인, 뭐 매화 장인 이렇게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하나도 못 했어요. 근데 뭐 매화나무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 네. 내가 지금 그냥 정매, 홍매, 백매만 심는 게 아니고 매화꽃하고 같이 피는 희열이나 생강나물 막 이런 것도 같이 심거든요. 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딴 사람은 좀 많이 죽는다 하는데 나는 예, 나무하고 내하고 인연이 있는가. 정말 무언가 심으면 너무 잘 떼는 기라 예. 네. 심으면 놓으면 밭에도 막 심으면 놓으면 잘 떼고. 사실 그 동네가 매화나무로 유명하던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아유. 심으셔서 지금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가니까 밤나무만 온 산천에 둘러싸이고 매화나무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 주스 있었어요. 왜? 그때는 주스 먹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매실을. 매실을 전혀 동네 사람도 뭐 밤이 돈이 되니까 밤 한 가마 팔면 살이 2가마 정도 되니까. 네네. 그때는 그렇군요. 토종밤인데 아버지는 막 이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목이라 하는 걸 아버지가 하셨고 이렇게 키우고 가꾸고 전부 이래 하다가 보니까
밤은 밤꽃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진해 벚꽃장은 4월 달에 꽃이 피는데 네네. 지가 꽃소식이라 하는 게라. 내가 처녀 때 막 엄청 진해 벚꽃장 많이 와, 2월 매죠. 네. 이게 꽃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반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되는 건 밤나무였잖아요. 그거는 그 반대는 네.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네. 그 동네 사람이 욕을 더 했거든요. 쫓겨는 부산 가서 나 하나 오더니 뒷구석 망에 묵으려고 돈도 안 되는 저 꽃을 심어가지고 묘하십니다. 매실 지금 아무도 주워 먹는 사람도 네. 없는데 저걸 돈 되는 밤나무를 베고 저거 한다고. 내 나이 24살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게 시작인 네.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매실을 뭐 쓸모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다 그걸 음식으로 식탁에 올릴 생각을 그거를 이제 하셨습니까? 꽃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꽃이 어쨌든지 꽃만 많이 피면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래 심었는데 네. 심다 보니까 한 번은 콩밭을 매는데 매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주워 먹는 기라 얘. 그걸 하나 딱 주워 먹고 보니 이 매실은 와 익으면은 이렇게 가육이 조금 흐르거든요. 그거를 먹고 나니 물이 없어서 풀에 요래 손을 닦고 보니 이게 지는 기라. 아, 이게 왜 질까? 한 주물 지고 주물주물 하니까 지금 손톱새 풀물 들은 게 싹 다 지는 기라. 와, 이거로서 내가 사람 배속을 시켜주는 청소부 아줌이 하면 되겠네. 거지를 미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매실을 고로 가지고 내가 명인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명인 지정 받을 때도 기고망창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실에 대해서 어떤 식품 교수한테 물으니까 저 섬진강가에 홍상리라 하는 여자를 찾아가라 그러는데 내가 내를 찾아가는 거 짧으니까. 심사하기 힘들었겠군요. 그것도 막 내 혼자 막 갖고 오는 것부터 막 심는 거 접목하는 거 갖고 오는 거 만들어서 파는 거까지 내 혼자 그러셨군요. 어머니 매실 직접 담그고 먹어보고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정말 좋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제 29살 때는 그 두 번 수술을 해서 네, 너무 힘들게 아까 살았고요. 말씀하셨던. 38살에 내가 루마티스가 왔어요. 그 관절 안 38, 좋아지는. 네네.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다 튀는 네네네. 온몸에 지금 흉터거든요. 이제 이렇게 밥을 이래 못 떠먹어서 이게 안 오그러져 가지고 네. 이렇게 안 뜨면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에다가 꼬쟁이에다가 이게 고무줄로 매가지고 이래가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도 못 감고 모욕도 못 하고 이런데 요런 7살 먹은 아들이 모욕을 시키고 이럴 때는 죽는 것보다 더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산에 일을 갈 적에 이래도 목발을 짚고 일을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그 매화 심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거든. 네네. 이게 뻗어놓고 밥 매는 것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매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설탕이 없던 그 시절에는 너무 실패 또 실패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설탕이 그전에 막 100g도 팔고 막 그전에는 촌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내가 물어볼 길이 없는 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 혼자 하면서 이거를 딱 어떤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홍 여사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이런 데 짝꼭 하니까 약에 매이면은 15년만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 다 비틀어지면 누가 니 찾아오겠노. 그럼 웃자고 하니까 이 좋은 매실을 두고 배속 청소를 자꾸 하락하는 게 아, 그러니까 류마티스 앓는데 예. 매실을 자꾸 먹으면서 몸을 청소를 해주면 나아질 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미제에서 물어봐지 그 네. 입었던 거 이만한데 옛날에는 와 정종병 네네네. 그거 한 대짜리 있죠. 예. 네.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농축액을 타가 막 우째 컵을 지고 댕깁니까? 병나발을 부는 게요. 막 이게 조금 먹으면 그 한 병을 어떤 데는 오전에 다 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 먹고 숙덤 뜨고 딱 약은 매실이고 숙덤 뜨고 이래가지고 나선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래요. 네. 2년 7개월.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배속 청소는 꼭 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은 하나의 페인트다. 배속이 깨끗해야 피부도 곱구나. 그게 바로 매실의 힘이다. 이 염증에는 막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외로움 때문에 이제 매화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광농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나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도 처음에 못 했고,
처음에 축제를 시작할 때는 막 입이 그냥 입안에가 소똥내가 날 정도로 그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힘이 들었어요? 이제 이 산 속에 누가 사람이 오겠나. 아, 그런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이제 우리 다음 면장님이 수야 죽음에 강 큰 여자, 용기 좋은 여자 한번 밀어붙이 봐. 그럽디다. 네. 사실 그 청매실 농원 행사였잖아요. 1995년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이 광양 전체의 지역 행사로 크게 발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농원의 행사가 이제 뭐 광양 전체를 먹여 살리는 행사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게요. 네. 우리가 지금 논농사를 지금 보면은 그런 값이야, 트랙터 값이야, 뭐 막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나면은 소득이 별 없대요. 내가 못할 빼는 전부 이제 남들이 다 했을 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우리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집 앞에고 막 축제장 전부가 우리 다 면민들이 가을에 잡고 뭐 봄에 쑥 막 스푸드미 나물 막 이런 거 그냥 막 다 캐가 다 나오는 기라요. 네. 그래 내가 한번 그랬어요. 아줌에 하동장바다 가서 이 돈 누가 주더나 배추 이파리 한번 봐봐라 10%인 거. 논 천평 논 농사 1년 짓는 것보다 너희 집 앞에 파는 게 훨씬 낫다서. 관광지가 예. 됐어요. 네. 근데 내가 뭐 그렇다고 자리세로 받나? 네. 그 많은 사람 오는데 뭐 입장료를 받아서 예, 주차비를 받아봤어 예. 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세요? 그렇게 다 배려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모두 사람들이 네. 이렇게 혼자 고생했는데 입장료라도 좀 받아라 하는데 그걸 안 받아봐가지고 예. 네. 근데 내가 지금 한 60%는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60%는 됐는데 이게 90에서 100% 사이에 되면은 입장료를 나도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돈을 내가 처음에 이거 사업을 하면서 물건 파는 것도 못 했어요. 돈 네. 받을 줄로 몰라갖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소리는 많이 했어요. 퍼주는 마케팅이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주는 거를 잘하는데 이게 돈 받는 걸 모내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돌산을 전국 최고의 매화농원으로 일궈낸 매실명인 홍쌍리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광양 매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섬진강을 끼고 백운산 자락에 터를 잡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안면의 매화마을. 이 마을 한가운데 청매실 농원이 있습니다. 홍쌍리 씨는 1965년 당시 두매산골이던 이 마을에 시집와 평생 매화나무를 심고 이웃에게도 매화나무를 심게 하면서 동네 전체를 매화마을로 불리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어느덧 나무에 달렸던 매실은 모두 떨어졌지만 겨울을 앞두고 홍쌍리 씨는 여전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가운데로 올라 그거는 놔두고 가지치기거든. 가지치기. 여기 꽃눈이거든요. 이 꽃눈인데 6월 달에 이제 매실을 따요. 매실을 따면 7월 달에 이렇게 꽃눈이 맺어요. 꽃눈이 맺으면은 그 겨울 그 얼마나 강풍에도 잘 견디내서 내년 3월 달에 꽃이 피려면 8개월 만에 꽃이 피요. 스스로를 청매실 농원의 여왕벌이라 칭하는 홍쌍리 씨.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항상 솔선수범하며 농원 일을 도맡아 합니다. 관절염이 심할 때도 밭에 비닐을 깔고 풀을 뽑을 정도였는데요. 그 열정 때문에 손은 더덕같이 거칠고 또 울퉁불퉁해졌지만 자연에 대한 그녀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꽃도 이 아픔을 겪은 거 얼마나 겪습니까? 8달 동안 그 겨울에. 이렇게 온 이 열매가 우리 몸속을 씻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푸른 보석이다 생각을 하고요. 꽃이 피면 제일 좋은 게
내가 보고 싶어서 막 그래도 못 찾아가고 이럴 때는 꽃피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온나 소리 안 해도 다 찾아오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청매실 농원은 매실을 담가놓은 수많은 장독들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매실로 먹을거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제14호 전통음식 명인으로 지정된 홍상리 씨에게 이 수많은 장독들은 매일매일 보살펴야 할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원액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금을 많이 걸쳐요.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집에 있으면 도둑 맞을까 봐 걱정. 반지를 끼보니 그릇이서 안 되겠어요. 내 몸만 싣고 다니는데도 얼마나 내 발목이 고생을 하는데 그 주렁주렁 걸어놓으면 얼마나 무거울 겁니까? 나는 그런 거는 절대 안 걸치고 내 몸에 좋은 황금물을 마신다. 시아버지 덕분에 매실의 효능을 알고 나서 매일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실 장아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홍상리 명인. 거듭되는 실패 끝에 포기할 만도 하건만 시아버지가 아끼던 설탕을 몰래 집어넣고 기어이 완성시켰을 만큼 그녀의 집념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념보다 더 강했던 건 매실에 대한 홍상리 씨의 애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 자식이란 갑니까? 근데 자식은 결혼해서 뿔뿔이 가빌이니까는 니 이렇게 내일 올래 하니 엄마 바빠서 가는데 자연 꽃은 이렇게 왔다 하면은 엄마라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 내한테는 가장 소중한 자식이다.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자식이다 말이지. 이 자식들이 없었으면 오늘을 살았을까? 난 지금이 참 좋다. 이런 걸 우리 도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맛을 좀 볼 줄 아는 아름다운 농사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매화꽃 오솔길로 내게 오시네. 봄이 오면 엄마 찾아 멀리 오면서 엄마 부르면 노래 부르네. 밤매든 호미 놓고 엄마 혼자서 매화꽃 오솔길로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고 싶은 하얀 엄마 꿈. 매화꽃 딸을 안고서 눈물 집니다. 사실 선생님 이 인생의 굴곡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온 빚과 가장이 되기도 하셨고요. 그런 힘든 일들 어떻게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그 광산은 67년도에 시작했는데요. 74년도에 다 45만 평 땅이 빚잔치. 네. 그래도 돈이 그 빚을 다 못 갚았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강한 게 여자더라고요. 어머니. 그 여자인 게 왜 내가 여자라 하냐면 우리 남편은 그때 이제 뭐 화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술 아니면 못 살고 네. 그냥 조금만 누가 된소리를 하면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고 그냥 그 세월을 33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디 가서 돈 좀 빌리오면 그러면 웃돌 빼가지고 아랫돌 공구고 아랫돌 빼가 웃돌 공가야 이자를 주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돈 좀 빌리려고 하면 무조건 술만 만당고라요. 술만 만당고 먹고 웃자는 거 하면은 그냥 막 집에 불로 질러 삐르고 우리 다 같이 죽어 삐자 이제 이래. 근데 그거이 맘대로 됩니까? 새끼들이 저랑저랑 요막상한데 이제 3살, 4살, 뭐 7살 이래.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새끼들 밥 먹이고, 이자라도 갚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된 시집살이 그리고 빚독촉 어떻게 견뎠습니까? 농사일이 위안이 되던가요? 이 꽃 보면 이 노래, 저 꽃 보면 저 노래, 저거 보면 또 이야기.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막 2년 전년 하다가 어떤 때는 내 혼자 그러죠. 야, 인연아, 니는 와 그만하게 도도하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꽃이 피냐. 니년 꺾다가 이 애미 머리에 꽂을까봐, 니년 꺾다가 하병에 시집 보낼까봐 그만하고 도도하게 버타고 썼냐. 막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내 가슴이 좀 후련하거든요. 네. 근데 후련한데 그래도 후련 안 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에 낮에도 못 가요. 내 마음대로 울지를 못하니까. 네. 밤 한 10시 정도 넘으면 아버지 산소를 바로 앞에 서놨어요. 네. 수건을 입에 물고 막 한없이 울어요. 그러면 이 가슴이 터질라 하더라고요. 수건을 입에 물고 우니까. 네. 그런데 한창 울고 있는데 흑히 야 이놈의 세대가 울고 싶으면 네 입에 물고 있는 수건 좀 내삘 뿌고 네 마음껏 울어라. 네. 네 눈물, 콧물을 흑히 내 넓은 가슴에 다 받아두었다가 매나무 물 묻고 싶을 때 줄란 달찌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펑펑 울고 나게 가슴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올 때가 제일 많이 내한테는 힘이 됐다. 마음대로 울 수 있었어. 그렇게 자연과 대화하면서 시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움도 좀 달래고 이 친구처럼 동료처럼 어떻게 그 힘든 세월들을 겪어내신 건데요. 그 쓰신 시 정말 많으실 텐데 하나만 좀 들려주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선물로 보내면 앉아서 써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일 가슴을 꽉 찌르는 뻥 터질 것 같은 답변이 장사익 선생님한테서 온 편지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다. 가수 장사익 예, 선생님. 예. 네. 제일 많이 받았거든, 편지를요. 네. 근데 싫어할 게 없이 나는 막 무조건 내가 그 순간순간은 나오는 말이 내가 그러는데 내가 이제 산에 가서 이런 소리 했어요. 흑하, 니는 내 밥이제 산천 초모가 니는 내 반찬이제 산에 흐르는 물을 쑥님을 다 끓여 마시고 산에 일하기 싫어서 일이다 보니까 이 꽃이 뭐라 카노 하면은 엄마 우리 바람에 춤출게 엄마 네 노래 부르라 새들아 춤추라 피리 부르라 새들 보고 피리 부르라 할 적에 나는 어떻겠어요. 그때 꽃반지 꽃발지 꽃왕관을 만들어 쓰고 19살 바람난 가수나 같이 일하기 싫으면 넣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네. 이러다가 보니까 제일 내가 이게 일하기 싫을 때가 되게 더울 때 그냥 이게 땀내가 안 나고 신내가 나거든요. 이 삼배망 옷에 이런 너무 데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예, 신내가 나도 그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이렇게 좋아해.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걸 해냈을까. 네. 홍쌤 이제 연세도 좀 연만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도 뭐 출근하기 전에 내가 가서 밭에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또 퇴근하고 난 뒤에 또 내가 좀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밥 매는 사람이 오전 일을 할 거를 갖다가 아침에 하고 퇴근 후에 하고는 일만 집도 일을 하는데 이래 일을 하면서 호미를 한번 탁 쳐다봤어요. 호미를. 예, 호미를 한번 쳐다보니까 반쪽이 대피는 게 이렇게 얼마나 달가가지고 네. 호미가. 예, 네. 내가 가서, 그랬어요. 네. 그 호미는 쇠로 만든 거죠? 새로 예. 나무로 만든 건 근데 아니고. 그거 뭐 1년도 다 몸베서 이렇게 달가요. 네. 디기 메고 나면 어쩝니까? 자리가 빠져요. 네. 그러면 그렇죠. 침을 밭아가지고 돌멩이가 막 두드려 박아요. 네. 그러면 이래도 자꾸 빠지면 어쩝니까? 옛날에는 이게 철사로 감았어요. 그래 가면서 이거 밭을 매는데 호미가 매면 옛날에 장갑 없을 적에 어쩝니까? 호미 매고 이 손으로. 내 손이 이렇게 아픈데 니는 반쪽이 돼도 안 아프나? 네. 나는 이 일하면서 이 손톱 밑에 어떤 데는 피가 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옛날에 장갑 없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봐도 호메이는 반쪽이 돼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슴 아리가 후입하는 것이 아플 때가 많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있구나. 아, 인생은 파도를 쳐야 재미가 있구나. 네. 홍 선생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시면 아무래도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텐데 쌍리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지어주신 건가요? 그 옛날에는 좀 산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장명자한테 이름을 지으러 가지요. 장명소에. 네. 예, 그래 가는데 우리 할배가 자꾸 우리 할매가 이 삼형제 아들만 서인데 딸을 15이를 낳았어, 얘. 근데 내가 셋째인데 아들 낳아놓으려고 맨날 절에 가서 맨날 기도해도 한 집에 딸이 5개서 낳았는데. 딸을 5개씩 낳았어요. 5개서 낳은 게 15이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나를 낳아놓고 장명자한테 가서 이름을 짓는데 무릎을 탁 치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가수나를 낳았냐고. 그럼 아버지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름에는 이제 얼른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름을 가수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넓을 홍에 서로 상에 오를 의자를 지죠. 상의. 예, 상의. 네. 넓은 세상에 서로 도우면서 옳은 일이라는 이거는 완전히 무수마 이름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에이 뭐 가수나 안겠네. 그렇게 하고 호주께 있다고 오니까 옛날에 다 한문풀이 다 많이 하는데 43년 정월 초사한 날에 사시에 났으면 아, 이 이름 아니지. 상둥이 상에 임금 왕변의 마을리자를 딱 붙이죠, 빙기를. 네. 그러니까 넓은 세상에 너무 두목을 일을 하고 동민을 돌보라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뭐 가수남께는 뭐 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장명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이 가수나 공부시키지 마라, 누질라 캐하라 하면 눌러서 캐라. 하여튼 그 나를 길을 못 피게 이제 하락하면 왜 그러는가 물어보고 이래서만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 아이 가시나라도 공부를 한번 시켜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옛날 그때는 무슨 말만 공부 잘하면 되는 게지. 그때에 50년대 말 중에도 우리 오빠는 가정교사를 공부를 시키더라고 합니다. 북글씨를. 네.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아버지 앞에 얘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내 세상이고. 누질라게 한다고 얼마나 야단치고. 원망스럽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원망 많이 했지. 아버지가 오셨는데 오지 마라 했어요. 이런 꼴짝에 첩첩산골에 날 시집 보내려고 이래 키웠냐. 오지 마라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은 그때 공부한 시기 중에 너무 잘했어요. 내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내줬으면은 들고 티빚이 있었겠습니까? 이 농사 못 짓지, 그지? 네, 어디로 그렇죠. 들고 티빚을. 옛날에 한창희 사장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의 한창기 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 집에 좋아했거든요. 네. 딸로 태어나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매화농원을 가꾸신 거다. 그 국문과 공부하는 게 너무 잘했다. 네. 네. 촌에 시집한 게 너무 잘했다. 네. 내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네가 남자가 되고 국문과 공부를 했으면 이거 살겠나? 네. 이제는 워낙에 농장이 커져서 직원도 많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전히 계속 농사 지으시죠.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진 않으세요? 계속 짓는 게 좋으세요? 못 쉬는 이유가 있어, 얘. 어떤 이유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같이 소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책 보다가 글을 써야 되거든. 연세 많으셔서 오히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하도 몸가고 그래서 제 호면에 들고 저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 기라. 그럼요. 에이 뭐 나가라 하더니 호면이를 담장이 영 높아요. 우리 집 뒤에가 던지 올려놓고 이제 무슨 소쿠리 같은 거 다 던지 올려놓고 담장을 타고 올라가니까 우리 집에 오 과장님이 다치겠다. 날로 보고 머럭하면 뒤돌아보다가 떨어지면 안 될까 싶어서 그냥 뒀대요. 네. 그냥 그 좋은 길로 가도록 놔두자라고 했는데 왜 내가 가느냐. 네. 산에 가면 꽃한테 욕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막 울다가 웃다가 이래 다 할 수 있고 이 아줌매들이 며느리 숭 영감 욕하다가 막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소리가 너무 좋은 기라 얘. 네. 그러면 나는 앞에 탁 서 여왕벌 따라락 하고 올라가거든. 네. 그런 여왕벌이 일을 안 하지만 나는 일 잘하는 여왕벌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2008년에 이제 홍선생님 일대기를 다룬 연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매화는. 매화는 홍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그 인간 울타리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게 매화고, 예. 나는 매화를 아까 5년, 10년, 20년이라고 말했죠. 매화는 내한테는 가장 큰 희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가 따뜻한 정을 못 준 게, 이 꽃한테 내한테 다 쏟았기 때문에, 이 꽃들이 아니었으면, 혹시 내가, 마음에 병이 들었을지, 우울증이 걸렸으면 어쩔까. 근데 이렇게 좋은 게 꽃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외로운 사람이 꽃을 좋아하지 않나. 선생님 일생을 쭉 듣다 보면은 선생님 앞에서 나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말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이 시대의 젊은이여, 내 분야에 내 영혼을 불태워라. 나는 이 산빛 아래 내 젊음을 다 불태우고 나니까는 자연은 천국이고 이 여인은 천사더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너한테 배워본 게 없거든, 나는. 예. 그 매실 가꾸는 것도 심는 것, 접목하는 것도 너한테 안 배워봤고, 내가 식품 만드는 것도 내 혼자 연구개발 다 했지. 남한테 배워본 건 없어요. 왜 내가 안 배우느냐? 전쟁 2등하면 나라가 없는데. 전쟁 2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잘 되면, 홍 지사 저리 잘 된 것도 내가 전부 내 기술로 다 받아주잖아. 싫다 이거죠, 나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어떤 데 이럽니다. 막 생각이 너무 미치도록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이랬다가 내주 안 되면은, 그 옛날에는 그 청 아닙니까, 청. 쫓겨는 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면 내주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이 되기 싫으면 보면 맨발이더라고요. 내가 미칠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어떤 데는, 이거다 할 때도 이래 많이 있고, 정말로 힘들었지요. 혼자서. 이 매화꽃, 추운 겨울을 가장 먼저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인내의 상징이잖아요. 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희망의 꽃을 피운 홍상리 선생의 삶 역시 매화 그 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화 매시를 통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랐던 그 마음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